이것은 음식을 어떻게 먹어야 되는가에 대한 환자분들에게 배포하는 용도로 만들어졌습니다. 미디어를 보게 되면 서로 이 음식이 좋다, 저 음식이 좋다 광고를 하지만은 사람마다 몸에 맞는 음식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요게 좋다, 저게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만든 영상은 아니고요. 음식과 내 몸이 어떤 상호작용을 일으키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음식과 민족 DNA입니다. 대표적으로 우유와 해조류가 있습니다. 이제 알을 낳는 것이 아닌 출산을 하는 대부분의 포유류들은 어미의 젖으로 아이를 키우는데 새끼가 스스로 먹이 활동을 할 나이가 돼도 우유를 소화할 수 있으면 이 종족은 이제 멸종을 하게 되는데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첫째 송아지가 2살이고 둘째 송아지가 1살인데 엄마 젖을 먹어야 된다고 치면 이 첫째가 둘째를 자꾸 밀어내겠죠. 그럼 이제 둘째는 굶어 죽을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첫째만 살아남고 멸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소들도 풀 먹는 게 되게 힘든 일인데요. 위장으로 풀이 들어가는데 처음에 이 세균이 가득한 혹 위에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채소를 장의 어떤 효소 이런 걸로 흡수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세균이 합니다. 세균이 없으면 초식동물도 소화를 못해요. 먹고 여기서 발효시킨 다음에 다시 뱉어서 이제 다시 씹고 그 다음에 진짜 위, 그러니까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주름 위를 통해서 들어갑니다.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근데 우유를 먹으면 쉽잖아요. 당연히 우유를 먹고 싶겠죠. 그래서 멸종하지 않으려면 유당불내증에 걸려야 됩니다. 적당히 크면 우유를 소화를 못하게 해야 돼요. 인간도 마찬가지인데 유당을 분해할 수 있는 분들이 빨간색 지점, 유당을 잘 소화 못하는 분들이 파란색 지점인데 유럽이나 북아프리카 이쪽은 우유를 소화를 잘하고 이 아시아 계통 우유를 소화를 못해요. 우리 민족은 이 서울대에서 우리나라 사람들로 조사를 한 건데 2살, 3살, 4살, 6살 되면 그가 유당을 잘 분해 못함, 유당 분해 잘 못함, 절반 이상의 인구가 유당 불내증. 그러니까 대부분은 유당을 잘 분해 못하고 반은 유당 불내증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동아시아인들은 해조류는 소화를 되게 잘해요. 유럽에서 우유가 아이 발육에 좋다, 성장에 좋다 이런 게 나와도 걔네들은 소화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소화를 못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연구가 의미가 없는 거죠. 반대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조류를 먹으면 좋다 해도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해조류를 소화 못하면 그 연구가 그 나라 사람한테는 의미가 없어지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들어오는 슈퍼푸드니 뭐니 이런 거 그런 걸 찾아 드신다기보다는 우리 조상들이 먹던 거를 주로 드시면 소화가 잘 되고 안전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푸드맵이라는 것인데요. 이쪽에 있는 친구들은 가스가 잘 생기고 이쪽에 있는 친구들은 가스가 덜 생긴다 이렇게 해놓은 건데 이따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화가 안 되는 음식을 먹게 되면 이 소장이고 대장이 있다고 치면 여기서 이제 가스가 가득 차요. 그러면은 복부가 팽만해지고 배가 빵빵하면 허리에 부담이 되고 하체 순환을 방해하고 위장을 압박해서 소화기관 자체의 기능 부전을 일으킬 확률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나라 사람들은 배가 빵빵하거나 속이 안 좋은 분들은 우유를 드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생채소 몸에 좋을까입니다. 한 10년에서 20년 전인가요? 채소를 조리해서 먹으면 비타민이 파괴된다. 가열하면 파괴된다. 그러니까 생으로 먹는 것이 좋다. 단 지용성 비타민 A 같은 것들은 기름에 먹으면 흡수가 잘 되고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여기 문제점이 있습니다. 생으로 먹었을 때는 비타민 함량이 그대로 있긴 한데 여기 문제가 독소가 있어요. 그래서 비타민이 파괴되나 생으로 먹어서 독소랑 같이 먹어서 흡수가 되나 그 장단을 판단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채소를 생으로 먹는 것의 단점을 말씀드릴 건데요. 생채소는 인간의 위장으로 소화하기가 어렵습니다. 아까 동물은 입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폭 위에 여기서 세균이 이렇게 발효를 시키고 뱉었다가 다시 이제 주름 위로 들어가게 되는데 인간은 바로 주름 위로 들어가요. 여기는 세균이 없어요. 가끔 이제 헬리코박터 균이 있는 사람이 있지만 이건 안 좋은 거고 위장에선 세균이 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위장은 채소가 통과를 하고 소장도 통과를 하고 그 다음에 대장 가서 대장균이 분해하고 소화를 하게 되는데 대장균이 채소를 이렇게 먹으면 채소를 이렇게 암하고 먹으면 메탄, 이산화탄소 그리고 수소
수소가스가 이렇게 나와서 배가 빵빵해집니다. 배가 빵빵해지면 위장, 간 이렇게 있잖아요. 얘네 둘을 자꾸 압박을 해요. 얘네가 이제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이 골반 밑에 골반 저거는 자꾸 부담스럽게 해요. 그럼 이제 골반 균형도 망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채소를 드실 때는 데치거나 끓이거나 나물 묻혀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단 고기를 드실 때는 생으로 드셔도 되는데 이때 이제 깻잎 한 장에 이제 고기 한 점 이렇게 드셔야 되는데 깻잎, 상추에, 이제 양파에, 마늘에, 케일에, 치커리에 이렇게 드시면 안 됩니다. 뭐든 비율에 맞게 드셔야지 하나 과하게 먹는다고 좋을 건 하나도 없습니다. 단 변비가 있어서 채소를 먹으면은 해결이 된다. 이 채소의 식이섬유가 대장을 자극해서 변비를 해결할 수 있어요. 이런 분들은 채소를 갑자기 줄이기보다는 변을 내보내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요. 대장이 건강해지면 채소를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백미가 좋냐, 현미가 좋냐 이 얘기를 할 건데요. 잡곡이 좋다고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양분이 좋다. 둘째는 혈당이 천천히 오른다. 이렇게 되는데요. 영양분이 많은 것은 이게 맹점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소화가 돼야 의미가 있는 것인데 결랑 이 껍질은 소화가 잘 안 됩니다. 어르신들한테 현미 드셔보시라 하면 싫어하시는데 소화가 잘 안 돼서 그래요. 이 수박이나 참외 씨를 먹으면은 그대로 이제 변으로 나오게 되는데 소화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씹어 먹으면은 소화되잖아요. 소화가 되면 더 문제가 되는데 씨앗은 독소가 많습니다. 과일이든 곡류든 일생일대의 과제가 결국 씨앗을 맺어서 종자를 퍼뜨리는 것인데 보호하는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고 독소가 가장 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연세가 있고 소화장기가 약한 사람들은 독소를 당연히 최대한 피해 주시는 게 좋겠죠. 우리나라 이제 도정 문화가 발달했는데 현미가 좋은 거면 그냥 현미 먹으면 되지. 굳이 이렇게 쌀로 이렇게 노동력도 되게 많이 드는데 이렇게 한 이유는 먹었을 때 속이 편하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혈당이 천천히 오르기 때문인데요. 그래프를 대충 그려보면 백미는 혈당이 이런 식으로 오르고 현미는 뭐 이런 식으로 오르게 됩니다. 다른 것보다 보기 좋게 좀 표현을 해봤습니다. 이 혈당이 천천히 오른다는 것에는 맹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보통 혈당이 천천히 오르는 것이 절대적으로 옳다라고 판단하는 것인데요. 혈당이 천천히 오르는 것은 누군가한테는 독이 됩니다. 환자들한테 흰 쌀죽 먹이잖아요. 흰 쌀죽 먹으면 혈당 엄청 빠르게 오릅니다. 근데 왜 그걸 먹이냐면 소화가 잘 되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소화가 잘 되는 건 혈당이 빠르게 오릅니다. 아까 씨앗과 껍질이 소화가 잘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소화되는 것은 천천히 혈당이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혈당이 천천히 올라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살이 과하게 쪘거나 탄수화물 중독에 걸렸거나 이런 사람들은 이제 약으로 도정이 안 된 곡물을 쓸 수 있겠지만요. 그냥 보통 체형이나 말랐는데 당뇨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평소에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그렇게 소화가 천천히 되는 식품을 드셨을 때 오히려 소화장기에 손상을 입으면서 소화가 될 수 있습니다. 소화가 천천히 되게 되면 2시간 머물러 있어야 되고 한 4시간 머물러 있어야 되고 그럼 소화장기가 물리적으로 해야 될 일이 계속 늘어납니다. 그러면은 더 많은 피가 필요하고 내 몸에 피는 한정돼 있고 소화장기로 계속 피가 들어가게 되면 근육을 움직이거나 뇌로 가는 혈류가 감소하게 되면서 몸이 좀 삐걱거리게 됩니다. 이 견과류도 마찬가지인데요. 결국에 이것도 씨앗류이기 때문에 소화장기가 약하신 분들 소화, 면역, 비뇨계통이 약하신 분들은 웬만하면 좀 멀리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몸에 독소가 필요한 순간도 있어요. 군대로 치면 태평성대 군대는 아주 약하거든요. 적당히 적의 침입이 있어야 군대가 또 강성해지기 때문에 견과류 같은 걸 소량 먹었을 때 일단 영양소도 있고 독소도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의 면역 활성도 일으키고 영양분도 도움이 돼요. 소량이라면 하루 견과 그 한 봉도 많아요. 그거 옆에 사람이랑 좀 반 나눠 드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영양소가 풍부하고 이런 것들은 소화 흡수가 다 된 다음에 논할 얘기입니다. 그리고 소화가 느린 것은 특히 저녁에 영향을 끼치는데요. 다음 챕터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식사와 수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 먹는 것도 중요해요. 2, 4, 6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위장에서 내려가는 시간이에요. 당연히 소화 기능이 안 좋을수록 2, 4, 6이 아니라 뭐 3, 5, 7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천자문을 보면 일월영측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뭐 해가 뜨고 해가 뜨면 달이 지고 반대로 달이 뜨면 해가 지고 이런 천지운행에 대한 천자문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얘기를 갑자기 왜 하냐면 우리 몸도 같습니다. 이제 위장, 소장, 대장 이게 마치 해와 달 같아서 하나가 뜨면 하나가 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현대의학의 위장, 대장 반사라는 거 이제 위장에 음식이 들어가면 대변을 보고 싶어지는 현상인데 위장이 들어가면 대장이 비워져야 되고 소장에서 소화를 하고 있으면 위장이 비워져 있어야 됩니다. 둘 다 가득 차 있으면 장기에 크게 부담이 돼요. 해와 달이 동시에 떠 있다고 생각하면 천지 만물이 이상해지겠죠. 그래서 하루 종일 뭐 자꾸 주전부리를 드시는 거는 몸의 조화를 깨트리는 일이에요. 위장은 비어 있어야 될 때가 언제인지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저녁 때가 특히 더 그런데요. 잠들기 전에는 위장이 반드시 비어져 있어야 됩니다. 이제 위장에 음식물이 가득 차 있으면은 심장을 압박해요. 심장을 압박하면은 절대 숙면에 이를 수 없고요. 그러므로 저녁 식사를 가급적 지방 섭취는 줄여주시고 저녁은 부족하게 드시고 아침, 점심은 지방 많이 드셔도 됩니다. 소화가 잘 안 되는 현미 이런 것들 혈당을 천천히 오르게 하는 식품 가급적 피해 주시는 게 좋고 저녁을 최대한 빨리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속이 불편하신 분들은 저녁 5시에 그냥 드세요. 한 1에서 2주 정도 해보면 오히려 아침에 컨디션이 훨씬 좋으실 겁니다. 근데 이제 속이 비어있으면 쓰린 분들이 있어요. 속쓰림은 위장 상태가 이미 안 좋아져 있다라는 얘기인데 이때 속쓰림을 해결하고자 자꾸 늦은 시간에 밥을 먹게 되면 이제 악순환이 시작되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천일염이나 개비스콘 같은 이 둘의 성분을 보면 칼슘이나 뭐 마그네슘, 뭐 개비스콘은 알루미늄도 들어있지만 이런 게 들어있습니다. 이런 게 다 염기성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위산을 중화시키는 성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종종 드셔주시면서 한 1, 2주 정도 속쓰림을 버티시면은 그 다음부터 속이 안 쓰리게 되면 참 다행인 일이죠. 근데 퇴근을 7시에 하는데 저녁을 어떡하지? 이런 분들은 그냥 점심을 많이 드시고 점심 식곤증이 있어. 이거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점심을 많이 드시고 저녁을 5시쯤에 도시락을 먹거나 간식을 간단하게 먹고 그냥 굶어버리세요. 그게 훨씬 나을 겁니다. 네, 생명의 근원 물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수돗물이 코에 이렇게 막 들어가면은 조금 불편합니다. 근데 세척물이 들어가면 아무렇지도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 농도의 차이입니다. 우리 피의 농도는 0.9예요.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피가 1리터 있으면 소금이 9g 들어있는 겁니다. 즉 우리의 점막에 너무 싱거운 물을 넣어도 불편하고 그러니까 이 9g이 아니라 소금이 0g 들어있는 물이 들어가도 불편하고 100g 들어가 있는 물도 굉장히 불편하다 이겁니다. 우리 몸과 유사한 9g 농도를 가진 물이 우리 점막에는 가장 편안하다. 이는 마시는 물에도 적용이 되는데요. 물은 대부분이 소장에서 흡수가 되는데 이때 이 물이 너무 짜거나 너무 싱겁거나 하면은 소장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위장에도 부담을 주고요. 제가 치료했던 이 대장암 3기였던 분 수술해서 대장을 잘라내신 분인데 이 생수를 드시면 토를 하세요. 근데 소금물은 잘 드셨습니다. 내 농도와 맞지 않으면 몸이 불편하다라는 얘기예요. 물은 하루에 1에서 2리터 정도 드시는 게 맞는데 이는 신장이 걸러내는 양하고 비슷하기 때문이에요. 물론 땀을 많이 흘리는 사람 그리고 내 몸이 산화 상태에 따라 마시는 양이 달라지지만 적당히 드셔야 된다라는 건 변치 않아요. 가끔 물을 너무 안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분들이 이제 물이 맛이 없다, 비리다, 못 먹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막 커피나 음료수만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은 좋은 천일염이나 미네랄 워터 드셔보시면 되겠습니다. 천일염은 어떤 게 좋지? 1g당 15,000원 이상이면은 대략 고품. 그 아래쪽은 저는 먹어봤을 때 그렇게 썩 좋지 않았습니다. 소금을 입안에 이렇게 소량 이렇게 털어 넣으시고 물을 이렇게 부어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느꼈을 때 적당히 맛있다. 이 양은 사람마다 달라요. 적당히 맛있다고 느껴지는 양을 가끔씩 이렇게 드셔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고혈압 환자들은 소금 먹는데 이 정제염을 100% 끊어주시는 게 좋고요. 근데 이 천일염은 조금 달라요. 천일염과 정제염의 차이가 뭐냐면요. 얘는 맛소금 이런 건데 시작은 일단 천일염이에요. 천일염을 2000도씨에서 구워버리면
뭐 칼슘이나 마그네슘, 뭐 좋은 우리 몸에 좋은 것들이 이제 다 날아갑니다. 다 없어져요. 그래서 염화나트륨 이것만 남게 되는 게 이제 99.9% 정제염이고, 이제 염화나트륨이 대략 80%, 나머지가 이제 얘네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물 성분도 있고요. 왜 그럼 이걸 다 태워서 없애버리냐? 중금속이 대략 한 500도씨 타기 때문에 말끔하게 태우려고 이렇게까지 태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제염은 반드시 끊어야겠지만 고혈압 환자라도 천일염을 때에 맞게 운용을 해주시고, 빨리 먹는다는 것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 먹는 속도는 우정 게임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야에다가 이렇게 술을 가득 담아놓고 A가 뭐 반 이렇게 마시면 B가 반 이렇게 마시고, A가 요만큼 마시면 B가 이만큼 다 마셔야 되는 술 게임인데요. 우리 몸에 소화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 탄수화물을 입으로 이렇게 씹게 되면은 여기 아밀라제가 쓱 침으로 나와서 탄수화물을 이렇게 분해시켜요. 그래서 입에서 100번 씹고 넘기면 췌장이 할 일이 없어집니다. 아까 우정게임처럼 얘가 할 일이 없어지는데, 100번이 아니라 5번 씹고 넘기면 나머지는 다 췌장이 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탄수화물 소화에서는 많이 씹을수록 췌장이 할 일이 없어집니다. 췌장은 소화 흡수 외에도 몸의 피로와 에너지 분배를 담당하기 때문에 할 일이 많습니다. 위산을 중화시키는 역할도 하고요. 그래서 가급적 탄수화물 소화는 입안에서 잘 해주시는 게 좋은데, 그렇다면 면 종류는 몸에 좋지 않겠죠? 면은 호로록 넘겨버리게 되기 때문에 췌장이 할 일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니 면을 드실 때도 꼭꼭 씹어 드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먹는 속도와 별개로 단백질 파우더나 과일 갈아버린 채식 주스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몸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냐면, 이것은 보통 액체 형태이기 때문에 위장에만 있고 소장으로 바로 가버려요. 소장에서도 흡수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돼버립니다. 굉장히 빠르게 흡수됩니다. 이거는 심각한 문제예요. 왜냐면 우리 몸 입장에서는 이렇게 성벽이 있다고 치면은 이렇게 문이 이렇게 있죠. 음식은 전부 외적이에요. 음식은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 면역 체계들이 이렇게 성벽을 지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분 검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바깥 물질들이 천천히 문을 통해서 들어올 때는 신분 검사도 해보고 독소 있나 이런 거 검사도 해보고, 부담이 별로 없지만 음식이 한 번에 와르르르 이렇게 오면은 굉장히 비상사태가 걸리겠죠. 마찬가지로 음식이 과하게 빨리 흡수되는 것들, 그러니까 가루, 액체 이런 것들은 독소 해독 기관과 면역 기관에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단백질 파우더 많이 먹으면 간 수치가 상승하는 것이고요. 과일이나 채소도 마찬가지로 갈아 먹으면 몸에 상당한 독이 됩니다. 근데 지금 뭐 음식 먹을 시간이 없어서 음료 형태로 뭐 이렇게 갈아서 먹어야 된다, 이때 방법은 조금씩 드세요. 한 모금씩. 막 이렇게 벌컥벌컥 드시지 마시고 한 모금씩 드시면 그나마 몸이 좀 대비할 시간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과일은 몸에 좋은가? 과일을 식전에 먹어야 돼? 식후에 먹어야 돼? 근데 이는 먹는 양에 따라 우리가 식사를 하고 나서 식곤증이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 위장에 피가 이렇게 쓱 쏠리게 되면 머리로 피가 갈 게 부족해져요. 그럼 이제 졸리게 되는 건데, 이때 보통 커피를 드시잖아요. 근데 커피는 지금 돈 쓸 곳이 많은데 대출을 이제 땡겨 쓰는 것과 같고요. 이것은 이제 나중에 훨씬 더 큰 부채를 껴안게 되기 때문에 혹사하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식후에 디저트를 조금 드셔주시면 되는데, 디저트인데 막 지방기, 막 우유 들어간 이런 거 말고요. 그냥 과일, 과당, 뭐 사탕, 아니면 단 음료, 이런 정말 그냥 생 당으로 된 거를 조금 드셔주시면은 위장에서 당이 흡수가 돼버려서 위장이 에너지를 지나치게 끌어다 쓰지 않아도 됩니다. 디저트가 오히려 식곤증과 소화에 도움이 되는 경우겠죠. 얼마 정도 먹어야 되느냐? 사람마다 다르지만 이 사과로 치면 4분의 1쪽, 사과를 반쪽 막 한쪽 이렇게 드시면 안 되고 4분의 1쪽 요 정도 드시는 것은 디저트로서 식곤증도 없애고 위장에 좋으나, 굉장히 많이 먹으면 위장에서 과일이 썩어버려요. 당연히 좋지 않겠죠. 그러니까 과일은 적당한 때, 뭐 식간에는 이제 조금 드셔도 되죠, 간식으로. 그 다음에 밥 먹을 때 물을 어느 정도 먹어야 되지? 밥 먹을 때 물을 안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위산이 중화될까 싶어서 그런 건데, 이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위산이 충분해야 되는 이유는 균을 죽이고, 그리고 위산이 나오면은 이제 단백질 분해요소들이 이제 활동이 되기 때문에 단백질 소화를 하고 균을 없애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위산을 머금고 십이지장으로 넘어가면 우리 살이 타요. 물론 췌장에서 중탄산이 나와서 위산을 중화시키지만 그 전에 위장에서 위산을 중화시킵니다. 위장에 들어있는 이 음식들을 미즙화시켜요. 미즙.
그러니까 죽 형태로 만들어요. 토하면 이게 죽 같은 게 나오잖아요. 그런 것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을 안 먹으면 위장이 더 힘들어지는 거죠. 벌컥벌컥 물을 마시라는 게 아니라 이제 얘네가 어차피 중화가 돼야 되니까 적당히 한 모금씩 드시면서 식사를 하시면 오히려 훨씬 편안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음식은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 설사를 유발하는 제품은 변비가 있는 사람에게 약이 되겠지만 평범한 사람한테 독이겠죠. 그러니까 내 몸 상태와 가장 맞는 음식을 드시는 것이 무병장수의 길입니다. 남들이 좋다고 해서 막 이거 먹고 저거 먹고 하시면은 오히려 몸에 안 좋습니다. 또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